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드디어 스타링크 커스터머 서비스랑 이야기가 돼서 그것에 대한 업데이트와 일론 머스크 트윗, 리비안, 루시드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스타링크가 되겠네요. 결국에 그 스타링크 커스터머 서비스랑 어떻게 돼서 리퍼비쉬 킷이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오는 거죠. 참 힘듭니다. 힘들어. 미국에 있으면 참 이런 커스터머 서비스랑 폰이라든지 메시지든 이메일이든 이게 제 영어 실력을 제일 많이 늘려주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영어를 참 이렇게 연락하기가 미국에 살면 어쩔 수 없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커스터머 서비스에 약간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가 좀 사과를 했고 좀 대응이 이 기사가 난 뒤라서 그런가요? 그게 좀 대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했던 거는 난 받지도 않았는데 이제 먼슬리 페이가 나가죠. 그게 벌써 차지되겠다고 오니까 더 이제 화가 나서 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열심히 연락을 취했고, 아니면 페덱스에 이래저래 날려먹은 패키지를 찾으려고 부단히 또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주말에도 연락이 되더라고요. 그냥 쉬면서 결국은 해결을 보고, 감사하게도 이 $110 역시 이제 먼슬리 페이가 $110거든요. 이것도 리펀 해주기로,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그냥 받게 되고 설정하면 그 정도는 그냥 쓰게 해주는, 그래서 감사하게도 또 나름의 요렇게 혜택을 주는 건가요? 아직 초창기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554불, 500불 좀 넘죠. 이게 지금 가격이 오른 겁니다. 왜냐면 원래는 먼슬리 페이도 99불이었는데 반도체 쇼리지라든지 이런 핑계를 인플레이션 이해가 되긴 하죠. 그래서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저기에는 이제 셀룰라이트 디쉬랑 이제 라우터가 같이 오거든요. 요게 오는 겁니다. 요게 이 지금 사각형이 2세대고요 지금 제가 받을 게 이게 원형이 1세대인데 이번 기회에 저도 이제 좀 서칭을 해보니까 좀 문제가 좀 있었더라고요. 근데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1세대에 비해서 2세대 딱 보면 무게가 1세대는 7.3kg입니다. 와, 진짜 좀 무겁더라고요. 근데 2세대는 4.2kg로 줄었고, 무게뿐만 아니라 이 사이즈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미터가 거의 60cm에 육박했는데 이제 사각형이죠. 50cm by 30cm 정도? 요 정도고 어느 정도 방수는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좀 이더넷이 없어졌고, 근데 와이파이는 됩니다. 이런 DC랑 와이파이를 껴서 주는 거, 라우터를 껴서 주는 거 치고는 더구나 위성의 시그널을 받아서 해주는 거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은 여전히 저는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근데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와이파이 6도 아닌데, 그쵸, 좋은 라우터가 200불, 300불짜리는 와이파이 6도 지원하고, 그런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위성을 생각하면 이건 좀 특수한 경우니까요. 그걸 생각하면은 그렇게 비싸다고 탓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쏘고 있고, 지금 턴어라운드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2400개 정도의 위성을 지금 쐈습니다. 굉장히 많이 쐈죠. 아무도 큰 관심이 없을 뿐 계속해서 쏘고 있고, 아마 스타쉽이 된다라면은 이제 전 지구에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이제 한 방에 더 많이 수백 개씩 올릴 수 있으니까. 지금 목표치는 3만 개죠. 돌아와서 또 이제 1세대 대비 2세대 문제가 뭐냐면은 1세대 때 전력 소모가 너무 컸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받으려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의 이런 트윗들을 자세히 보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 트윗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달 전인데 그 전력 소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차에다 C가잭에 꽂는 게 거의 이제 불가능했고, 파워 컨섬션이 한 40W대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150까지 가더라고요. 너무 피크 파워가 너무 많이 소모해가지고 모바일하고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들고 이제 오지에 가서 인터넷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집에다 꽂아놓은 거 아니면 큰 RB 정도죠. 이제는 참 미국 사람들은 이게 덕후분들, 미친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걸 개조해가지고 차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인터넷을 체크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큰 관심은 없겠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정말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유럽에 영국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RV든지 트럭이든지 하면서 인터넷을 막 쓰면서 어디선 시그널이 잡히고 어디선 안 되고 벌써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수두룩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속도가 무려 80mph, 뭐 130에 가깝죠.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그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테스트 하신다든지 벌써 이런 분들이 미국 유튜버는 수두룩하더라고요. 단지 좀 아직까지는 좀 스테이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개선돼야겠죠. 아직은 베타니까요. 예. 그러니까 점점 1세대에 비해서 안정성도 좋아지고 있고 커버리지도 제가 보여드렸죠. 전 미국을 다 커버리지 한 뿐만 아니라 성능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이 모바일 로밍 이것도 웃겼는데요. 이게 어카운트에 들어가면은 제 어카운트에만 서비스 에리어를 이게 지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벗어나게 되면은 이 서비스가 그전엔 안 됐는데 이제 로밍이 되니까 그 주소를 업데이트하면 되고 앞으로는 더 간편하게 이제 옮겨 다녀도 이제 되게끔 이제 캠핑이라든지 이제 RV에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거를 스타링크는 필수품이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신청했을 때는 롱아일랜드에 있었죠. 거기서는 기존의 이런 브로드밴드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쓰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미국은 뉴욕에 거기 조금만 나가보면요, 뭐 롱아일랜드인지 업스테이트로 조금만 가봐도 허지 벌판입니다. 그런 데서의 서비스라든지 이게 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스타링크를 써야겠다라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긴 하겠다라는 생각에 주문을 했지 딱히 그때는 제가 뭐 이거를 관심을 끌기 위해서 무슨 컨텐츠용으로는 전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게 도시에 와보니까 이게 아마 한국은 진짜 한 몇 년간은 그렇게까지 도시에서는 쓸모가 없는 게 이게 인구가 늘면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데서는 이런 브로드밴드 서비스들의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지로 가면은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떨어지니까 가격도 비싸고 서비스도 좀 거지 같죠.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충분히 그런 데서는 가능성이 있는데 도시로 오게 되면 지금은 아마 억지로라도 캠핑을 가야 되지 않을까. 레저나 이런 게 아니면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크게 효용성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이미 전쟁 얘기도 제가 종종 얘기했는데 타이틀답게 이거 러시아가 지금 위성 재밍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이겨내는 그거가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거 지금 US 밀리터리에서 컨펌을 해줬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브로드밴드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앞으로 그럼 스타링크의 성장성이 어떨까? 지금 이니셜 셋업 커스트는 무지막지하게 비싸죠. 이게 근데 좀 외곽으로 가면요 5만 가지 히든피를 붙여서 스펙트럼이라든지 컴캐스트 도시에서나 좀 가격이 좀 싸지 좀 바깥으로 나가면 서비스라든지 그게 그렇게까지 좋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위성 DC랑 라우터를 받아야 되니까 커스트가 뭐 말도 못하게 비싸고 근데 먼슬리 페이는 비슷한 속도를 가정했을 때는 여전히 비싸죠. 2배 정도? 근데 저는 유튜브 때문에 지금 브로드밴드를 쓰고 있죠. 쓰고 있는데 높은 속도를 하면은 사실상 지금 뭐 스타링크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스타링크 속도가 점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거를 보여준다 그러고 지금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좀 큰 마당이라든지 완전 하우스에 살아야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만 되더라도 이게 설치하기가 영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제약 조건이 있어서 좀 전만 하더라도 이게 정말 쓸모 있는 거였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약간 효용성이 저한테는 떨어져서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메인 주제로 현재 일론 머스크가 밝히기로는 한 2025년이면은 레비뉴가 30빌리언에 뭐 육박할 거라고 보고 지금 예약자가 아마 한 50만 명 정도 된다. 근데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하죠. 이건 통신 사업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근데 이미 전쟁이라든지 지금 외곽 그리고 미국에서 RV를 쓰시는 분들들 그리고 미국 중부의 인구 밀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스타링크가 완전 제격이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걸 서비스를 하니까 이게 미국만 할 게 아니죠. 그랬을 시에 지금 가입자 추산이 2025년에 40 밀리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천만이죠. 그런데 현재 스펙트럼 같은 경우 3,200만
그리고 버라이존도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한 700만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가입자가 그렇게 막 빨리빨리 늘진 않죠. 그리고 스페이스X는 이 스타링크는 전 세계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업계에 큰 파장을 던져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안테나가 이게 좀 더 작아지고 수신이 좀 더 좋아지면은 아주 핵심 메인 이런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이 이런 데는 좀 힘들겠죠. 뉴욕이라든지. 근데 조금만 눌러 서버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예, 제가 이거 테스트하는 영상도 조만간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되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즘은 이런 정보전이기 때문에 전쟁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화력이나 아무리 미국의 원조를 받는다지만 러시아 대비해서 그 러시아 무기 퀄리티가 생각보다 떨어진다고 제가 업데이트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밀 타격이나 이런 게 될 수 있었던 게 스타링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스타링크가 진짜 라이프라인이라는 표현도 타이틀에서 MBC 뉴스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입자뿐만 아니라 스타링크는 이미 항공사랑 얘기를 해가지고 서비스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미 계약이 됐고요. 인플라이트 와이파이 딜이 이미 사인이 됐고 지금 델타도 지금 고려 중에 있기 때문에 저런 면에서 확장성 아마 미국 내에서 진짜 2025년에는 미국 한정으로 정말 그 레비뉴라든지 수익성에 있어서 정말 통신업자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아직까진 심지어 러시아가 재밍할 거를 막을 정도면은 오히려 사이버 시큐리티적인 측면에서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리고 저도 계속 써보면서 이제 모바일 로밍도 되니까 그거 된지 진짜 얼마 안 됐고 한번 여러 군데 써보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댓글에도 알려주셨듯이 모델 3의 레인지 테스트인데요. 비욘도 했고요. 미국 내에서 여러 유튜버들이 이미 계속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2022년형 모델 3 퍼포먼스로 70마일 per hour입니다. 한 110km 정도 되나요? 70마일이면 좀 넘을 것 같은데 그걸로 했을 때 퍼포먼스죠. 이거 휠도 큽니다. 터바인 휠인가요? 그걸 가지고 했는데 자세히 보면 280마일을 뛰었더라고요. 이 속도로. 뭐 온도나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변수가 많지만 환산하면 450km를 간 겁니다. 고속주행만 일정하게 했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분도 얘기하기를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확실히 개선된 면들이 보여지고요. 비용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640km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이웨이 주행이 아니라 하이웨이 뛰긴 했는데 속도가 좀 배리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날씨를 감안하면 아무리 좀 하이웨이지만 좀 낮은 속도로 갔다 할지라도 640km면 이건 그냥 롱레인지입니다. 이 정도면 쓸만하지 않나. 그리고 종합적으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슈퍼차저와의 연동성 그리고 인프라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는 적수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분이 리비안도 비온이 아닌 이제 아롭스펙 분이 이제 리비안도 테스트를 했는데 이건 주행거리가 아니라 주행 보조에 대한 건데 리비안이 양산만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 양산만 진짜 되면은 그게 참 아쉽죠. 지금 주행 보조를 테스트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도 영상을 봤는데 꽤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비안은 어찌 그리고 트럭에서 현재 전기 트럭을 내놓는 독보적인 위치에 물론 경쟁사들이 금방 다 뛰어들 거긴 하지만 자그마케나 험머 EV가 들어오긴 했지만 이 정도의 성능이면은 사람들이 양산만 받쳐주면 성공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루시드에 기대한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시연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게 좀 보여지면은 좀 괜찮을 텐데 루시드는 아무런 그런 얘기가 없죠. 뒤에 마지막으로는 피러가 얼마나 받았는지 그걸 얘기할 것 같은데 그걸 넘어가기 전에 일론 머스크 트윗에서 진짜 재미났던 건 AOC1 알렉산드리아 올카시오 콜테스 이 좀 좌파 쪽에서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터커 칼슨이라든지 이런 분이랑 뭐 일론 머스크가 식사를 해가지고 뭐 약간 우루 간 거 같다는데 거기에 또 친절하게 일론 머스크가 댓글을 장난삼아 나한테 꼬시지 말라라는 얘기죠. 찝적대지 말라는 얘기인데 근데 재미난 조크로 얘기해서 요즘 일론 머스크 트윗이 좀 정치적인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FSD 베타에 대해서도 다 뿌린다고는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정확히 명확히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스코어가 좀 이게 높아야지, 스코어가 너무 낮으면은 받지 못합니다. 근데 FST를 이제 사신 분들 중에서 스코어가 높은 분들은 이제 한정적으로 지금 뿌렸죠. 점수가 높아도 못 뽑는다고 지금 많이 불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점수만 높으면 그냥 다 받는다. 그리고 이번 거는 진짜 큰 거다. 그러면 제가 가진 모델 S도 받겠죠. 그러면 이제 모델 S로 많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델 S를 굉장히 정말 재미나게 타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는 차고, 첨언하면 아니 갑자기 뭐 가속력보다 뭐 승차감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니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들 엔진 큰 거에 돈 더 받고 항상 슈퍼카 얘기하면은 가속력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전기차가 다 이제 가속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보니까 뭐 승차감이라든지 다른 걸 자꾸 얘기하는데, 정말 모델 S 이번 리프레시는 승차감이면 승차감, 핸들링, 그리고 엄청난 가속력, 이게 오토파일럿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물론 안전운전 하셔야 되지만, 왜 사람들이 슈퍼카에 열광했는지 모델 S를 타보면서 이거는 가속력은 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런 걸 느끼게 됐고요. 마지막 루시드는 정말 돈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GM의 메리 CEO가 돈을 이제 스탁옵션 어떻게 받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이제 사람들이 말이 많은 게, 이게 주식이 크래시 되기 전에 이게 받아서, 그리고 피러의 퍼포먼스 평가는 오롯이 지금 현재 보면은 주식에 연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얼마나 부양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아직 패키지, 옵션 패키지가 더 남았습니다. 근데 다음 옵션 패키지를 받기가 지금 주식이 많이 급락해서 쉬워 보이진 않는데, 이게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도 당연히 주식에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주식만 연관이 있진 않았죠. 뭐 캐시플로우라든지 판매 대수, 아니면 그 회사의 종합적인 어떤 퍼포먼스에 다른 조건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받는 옵션들은 그렇게 해서 진짜 회사가 질적으로 성장해서 받은 혜택이지, 피러는 이거는 주식이 너무 연동에만 있어서, 거기다가 블룸버가 여기 보면은 얘기한 게 지금 좀 더 자금을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우디에 사우디도 오더를 했다고 하죠. 이거 투자한 사람들이 자기가 투자하고 차를 또 사는. 근데 이제 세컨 팩토리를 지려면 좀 돈이 필요한데, 이게 주식을 좀 희석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슬슬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좀 본연의 양산과, 양산이 아니더라도 리비안 같이 이런 것들이 뭐 인플루언서를 통해서든 회사에서 광고를 하든 실질적으로 좀 나와야 좀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